한동안 잠잠했던 추미애 전 장관 요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공천받기 위해서 열을 내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 공격하더니 이번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걸고 넘어지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과거 신경전이 오갔었던 두 사람 이낙연, 추미애 과거 모습부터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감찰도 했었고요. 또 징계 청구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그 감찰 시기에 언론들은 이게 야당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추윤 갈등 프레임을 씌웠고요. 그런데 당시 후보님은 당 대표셨어요. 이를 바로 잡으려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났는데 지난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쭉 안 드렸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국민께 사과한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담당 장관이었다면 그런 일에 대해서 미안해야 옳을 것입니다. 자, 전했던 내용을 이번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추미애, 이낙연 때리기 시작했다. 문재인에 이어서 이낙연도 때렸다. 재보선 때문에 내게 물러나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총선 출마 위해서 친명의 줄서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친문이든 이낙연계든 모조리 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 붙어서 다음 총선 공천을 노려보겠다. 그래서 친명 줄서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명 지도부에서도 불편해합니다. 선거 도움 안 될 것 같아. 어떡하지? 곤혹스럽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최고위 의원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본인의 신원이죠. 본인의 한을 좀 풀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앞으로 하려면 사실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라는 이 낙인을 지워야 되는 거죠. 이걸 벗어야 되는데 그걸 벗기 어렵잖아요. 지금 일반 국민들의 상당수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요.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1등 공신 그러면 많은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게 늘 부담이 되고 그게 그런 프레임이 본인한테 더 씌워지면 본인이 정계 복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벗어야 되는데 그걸 벗는 방법은 뭐 객관적인 사실은 다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벗는 방법은 그 책임을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또 이낙연 전 대표한테 떠넘기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렇게 떠넘기면 본인이 그에 대한 책임이 좀 가벼워졌다. 그러면 그다음에 내년 총선 공천을 노려본다. 아마 이런 계산으로 저는 보여요. 그 단계에 지금 첫 1단계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2단계는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그 소위 추미애 책임론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좀 그래 이 책임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낙연 전 대표한테 있어 이렇게 판단을 과연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추미애 전 대표의 저런 구상은 아마 대실패로 끝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구상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SNS 활동부터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행보들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6월 14일이었습니다. 6월 14일. 이재명과의 7년 전 추억이라고 하면서 과거 이재명 시장이 박근혜 정부에 반발해서 광화문에서 농성했을 때 그때 당시 당 대표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그곳에 가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이렇게 도왔던 그리고 위로하고 감쌌던 모습을 10분 동안이나 그냥 풀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보름쯤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요. 그리고 지난 3일에 이낙연 전 대표도 비판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과정들을 봤을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친 이재명계에 줄을 서서 자신의 과거 지역구였던 지금 현재 친문인 고민정 의원이 있는 광진을에 자기가 공천 받고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희 의원님 뭐 나오면 땡큐라는 얘기도 들리긴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의도는 뭐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전략도 말씀하신 대로 구도 싸움에서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것을 드러내면서 친명계로 분류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고민정 의원이 이제 그와 이제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해서 뭐 구도를 만들어서 본인이 그쪽 지역에 출마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의도를 떠나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내신 분이고 네.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 다시 정치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본인이 가진 리더십과 컨텐츠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맞지, 누구 뒤에 업혀가거나 그리고 본인을 임명했던 전 대통령이나 같이 일했던 국무총리까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우리 쉽게 등에 칼 꽂아가면서 저렇게 정치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도 않고 저런 모습이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정해지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 모습도 잠깐 볼까요? 진짜지. 내가 당 대표였잖아. 공천장 서명하고 모든 후보들 당선시키기 위해서 전국을 다녔는데 특히 재명이가 좀 외롭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하게 연설을 해주고 손 꽉 잡아주고 화이팅 해주고 했지. 내 말은 아주 잘 들어. 안 지키면 내가 멱살 잡지. 내가 미리 경고하는 건데 이 누나 무서운 거 알지? 무서운 거 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모습을 보고 민주당 내에서는 금도를 넘었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렇더라도 정치에도 금도가 있지. 자기를 장관에 앉혀준 대통령까지 불쏘시개로 써가면서 자기 장사를 한다는 거. 이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주신 1등 공신 2명을 뽑으라면 저는 단연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을 꼽겠습니다.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책임을 통감하셔야죠. 본인이 그렇게까지 초임 갈등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노이즈를 일으키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키워준 본인 책임을 이제 와가지고 다 대통령이 기회주의적이었다라고 돌릴 수 있냐는 거죠. 저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했던 게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표현까지 쓰고 싶지 않지만 양아치 정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표현하기 힘든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어때요? 일단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이 민주당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친문 비문을 넘어서 친명 비명을 넘어서 당이 좀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결국에는 전 대표가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미애 전 장관 이 발언 또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검찰 개혁 또는 초임 갈등 문제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전 대표가 법무장관직에서 공동으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열심히 해보겠다 기자회견 했는데 며칠 만에 사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대통령이 사퇴를 권유했을 것이고 이낙연 대표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런 전략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예측 가능한 얘기에서 특별한 얘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이 혁신을 해야 될 시기에 사퇴가 대통령이 요구했는지 본인이 직접 사퇴한 건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혁신하고 친명 비명을 넘어서 좀 새로운 모습의 민주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좋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요. 혁신위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위가 정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고서 내는 게 혁신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혁신위의 역할들을 좀 제대로 해서 당에 좀 기준을 세워주는 그런 좀 때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위가 근데 사실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 의원들이 좀 도와줘야 될 텐데 뭔가 발표하면 그걸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혁신을 위해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결국은 혁신이 아니겠어요? 혁신위가 혁신안을 냈는데 당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집단 사표 내고 나가야죠. 그래서 민주당에 굉장히 작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냥 넘어가지? 그러면 혁신위의 존재 이유가 없고 결국에는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혁신위가 강하게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얘기를 좀 해보면요. 추 전 장관이 왜 이렇게까지 할 거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앞서도 자료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가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삼보일배했던 그 모습도 저희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저런 모습 보여줬던 추 전 장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저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뭐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광석 변호사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네. 추미애 장관은 아마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호남에서 실제로 삼보일배하는 걸 봤어요. 네. 진짜. 그래서 직접 가서. 예. 야, 저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저게 누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그렇죠.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 총선에서 떨어졌죠. 네. 본인이. 그런데 사실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흑역사라고 할까, 업보라고 할까,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본인의 흑역사 중에 하나가 이제 노무현 탄핵. 네. 두 번째는 이제 드루킹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드루킹 사건 했는데 이제 아군을 저격하는 결과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최근 것은 뭐 아까 최백문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1등 공신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1등 공신을 만드는 것이 자기의 사표를 받지 않았으면 내가 윤석열과 싸워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은 문재인 당신하고 이낙연 당신 두 책임다고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제 총선이 임박했고 시기적으로 보면 결국 말을 갈아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갈아타는데 이분이 또 굉장히 최근에 한 말 중에서 이재명 대표를 마하트마 간디에 또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인도 사람들이 들으면 엄청 화를 낼 일인데 뭐 간디라고 하면서 하는 거 보면 아까 그 뭐 조응천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지만 거기에 이제 금도가 있는데 이걸 좀 넘어서고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이전에 이제 존재감이 없었죠. 네. 또 여러 가지 책임론이 있었고 그런데 본인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강성 팬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강성 팬덤의 무임승차해서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굉장히 숨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병우 위원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보면서 무슨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럴수록 이제 이재명 대표의 머리가 아프겠죠. 자, 자꾸 이제 지하철을 이렇게 몇 호선에서 이제 이재명 선으로 자꾸 이렇게 환승 중인데 지금 네. 뻔히 안단 말이죠. 이재명 네. 대표도 아는데 과연 이 환승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한 그 어떤 정무적 고민을 안겨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추미애 전 대표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맨 처음 지적해야 될 사람은 저는 김은경 혁신위라고 봅니다. 지금 혁신하자고 나왔는데 저런 그 당내에서 저거 보면은 과거에 뭐 내부 총질 뭐 결국 그거거든요. 네. 저게 뭐 그 민주당의 통합에 도움이 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에 대해서 김은경 혁신위는 새롭게 뭘 혁신하려고 할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혁신위가 추미애 전 장관의 저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도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도움이 된다고 하면 혹시 침묵하고 있을 수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 뻔히 알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네.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뭐 저는 지역구를 꼭 광진을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제 수도권 어딘가에 이제 본인이 출마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과연 공천을 할 것인가? 하게 되면 또다시 추미애 리스크가 도진다는 거죠. 굉장히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추미애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약한 지점을 잘 파악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개딸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개딸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혁신위는 넘을 수 있을까? 사실 넘기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공천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개딸들의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지금 비정하다고 하고 배신의 아이콘이 된다 하더라도 저런 행보를 이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일명 개딸들의 경우에는 추미애, 송영길 이 두 전 당 대표들이 지금 무기력한 당에 돌을 던졌다면서 뭔가 환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할지 고민이 좀 큰 것 같은데 혁신위에서도 조만간 중진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그 자리에 아마 송영길, 추미애 두 전직 당대표도 참석을 할 것 같은데 과연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을 했으니까. 탈당해서 참석 그렇죠. 못하죠. 안 갈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지켜보도록 하겠고 과연 여기서 어떤 발언이 나와서 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리스크를 또 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이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과연 두 사람의 만남이 조만간, 금명간 이루어질 수 있을지 측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남을 제안했는데 회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이런 만남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뭘 전화를 하고 밀고 땡기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같은 당원인데 그냥 만나면 되죠.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앙금을 먼저 제공한 것이 이재명 대표 쪽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개딸들의 그 움직임들이 보면 네. 만약에 지도부가 예. 뭔가 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개딸이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손잡는 척 그렇게 연출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국민들께서 금방 알아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얄팍한 수준으로 뭐 이렇게 손잡으면 금방 깨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뭐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쾌한 결별, 말이 유쾌하지 결국 분당하자 이런 차원의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장동희 의원님? 아름다운 결별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께서 국내에 들어올 때 달이 되고자 들어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태양이 되고자 들어오셨을 텐데 과연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뜰 수 있을까? 쉽게 만남이 이루어질까? 만남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저는 쉽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만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만날 수 있을지, 언제 만날지, 만나면 무슨 내용 나눌지 한번 지켜보죠.